자, 병화, 이제 해월. 그 여기에서 이제 해월에서 가장 특징이 해 중에 간목이 숨어 있다. 이것을 좀 유념해라. 그 특징이 있어요. 근데 병화가 이제 해자축에 겨울에 들어가면은 춥고 다 얼어붙기 시작하잖아요. 해주니까 병화가 다시 살아나려면 이거 뭐 똑같이 뭐 간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수는 기본으로 있으니까 간목이 우선적으로 가장 급하다. 근데 해 중에 간목이 있으니까 종관살격. 전부 수로 인수가 많아도 종관살하지 않는다. 해 중에 인수를 굉장히 눈여겨봐라. 그래서 오로지 간목이 있나를 보고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이런 때는 무토도 해양무강이 아니고 수를 제거하는 데 쓴다. 이게 특징이 볼 수가 있지. 그러면 이제 무자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뭐 개가 있고 뭐 임진이 있고 이런 경우는 무토 용도가 되는 거죠. 무토가 수를 제거해서 뭐 회강되는 게 아니라 우선 급한 거지. 내가 이제 수로서 핍박을 받으니까 무토로 제거해 주면은 상당히 권한도 있고 똑똑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목생화 해주니까 상당히 고급스러운 사주죠. 그리고 사람도 인품도 좋고 똑똑하고 이렇게 신약한 것 같아서 결단력도 있고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인이 없다고 한다면은 인이 만약에 있으면 인에 합의돼가지고 목생화 해줘서 좋은데 목이 아니고 신자진이 있다. 신자진이 있다면 이 무토 하나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다, 외롭고 고독하다. 그러니까 한군이나 똑똑하기는 병화일주에 식상이 있으니까 똑똑하기는 하나 평생 한유다 한가로운 섭니다. 직책 없이 그냥 요즘 말하자면은 참 평생 뭐 고시한다고 평생 고시만 하고 앉아 있고 있는다든지 뭐 사진 찍으러 다닌다든지 뭐 이렇게 똑똑한 선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러더러 아르바이트해서 먹고 살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신약한 거 아닌가 봐야 된다. 그다음에 무자, 기축시 이것도 이런 경우에 아까 해 중에 인수가 이게 해 중에 인수와 또 간목과 또 기토가 숨어 있었나? 이게 세 가지가 숨어 있거든요. 지장간에. 그런데 기토를 만나면은 이게 해 중에 인수하고 이게 간목하고 합하고 인수하고 토가 섞여져 가지고 이게 간목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론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기미시가 아니고 이게 미토나 양토가 돼야 이게 섞여지지 습토가 되면 잘 안 섞여져요. 그러니까 이따 그건 또 보자고. 그런데 기토가 있으면 특이하게 비격이라고 그랬거든. 최상위 비격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간목이 살아나냐 안 나냐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토가 혼합이 되느냐 해서 간목이 살아나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기축으로는 좀 힘들다. 왜 그러냐면 습토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인시 이제 제일 뭐 다 철마다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또 병화는 대체적으로 토를 싫어하는데 해자 축에서는 금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 금생수 해져가지고 많은 수가 더 많아서 또 목을 견제한단 말이에요. 자꾸 목이 살아나야 되는데 목을 견제. 그러니까 목이 살아나는 결점을 경금이 병통이 생겼다. 병이. 그러면 이 정화가 정화 있어 경금을 때려 잡아주면 괜찮겠죠. 병의 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병화를 생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때는 밑에 이제 술토가 있어도 괜찮다. 이제 토를 제거해 주니까 물을 제거해 주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가 있어도 인원을 하고 있다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금을 얼만큼 견제를 해주고 술을 막아주느냐 달려있기 때문에 목이 얼만큼 살아나나. 그러면 배우면서 목만 들어오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화 들어오면 성공한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목화 들어오면 상당히 잘 사는 거거든. 근데 토운이 들어왔는데 직격을 잠깐 잃어. 그럼 죽는 줄 알아 사람들이. 잘 지내는데도 직격도 못하고. 근데 그것을 좀 이 사주를 볼 때 크게 봐야 돼. 크게. 근데 이제 뭐
연운으로 올 때는 식상에서 잠깐 직책에 구설도 생기고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흐름이 괜찮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막 그냥 망하는 줄 안단 말이야. 근데 공부해놨다고 보면은 이거 잠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의연하게 도 닦고 책 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으면서 막 불안해하거든. 여자들이 더 불안해. 남편들. 그러니까 대부분 해월에 태어난 사람은 사람들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실속이 없을 수도 있다. 인품은 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신묘. 이거 마찬가지 신묘는 무조건 병원에 쪽에 신묘가 들어오면 이게 비상이 걸릴 거야. 이게 사람이 추하고 지저분한 거야. 이게 합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병신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임진이다. 아까 신묘신은 다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뭐 논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임진시가 됐다. 그럼 병신합 수가 됐잖아요. 근데 임진시잖아. 그리고 여기 또 전부 수만 됐으면 최고의 격이다. 아까 책 뒤에 써있거든. 종합격도 되고 종합격 최고의 격이 됐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종합격 병신합 수가 돼서 종합격이 됐으니까 최상의 격이 된 거죠. 전부. 그러니까 종관살격금 종합격 겸했기 때문에 최상의 격이 돼. 근데 전부 금수로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좀 차이가. 그다음에 이제 계사. 계사도 이제 뭐 인수보다 이렇게 많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사중에 병하는 뿌리를 냈어도 인목이 없다고 한다면은 춥고 배고픈 사람이다. 한간삽니다. 놀고 먹을 가능성이 있다. 머리 좋으니까 어디 취직하기는 자존심 상하다 이거예요. 현찮은 데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상황이 틀려지죠. 인에 합되고 목이 살아나니까 상당히 고위지 고급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좋은 뭐 요즘 말하자면 의사라든지 뭐 교수급 이게 많이 나와요. 병화가 임수는 정행정 쪽으로 나오는데 개수는 교수 쪽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요새는 뭐 의사를 다 교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수가 이렇게 많을 경우 모토가 하나씩 있어도 괜찮다 이거지. 겨울에는 수를 견제해 주니까. 그러니까 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여기 인에 합돼서 목이 되고 사유하겠으니 이런 사람 좋은 사람. 상당히 그렇지 않으면 뭐 운이 잘 따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렇죠. 무토나 이제 무토에 있으면 국회의원 같은 거 해요. 뭐 이제 떠들어 끼니까. 갑옷이 이후 불문하고 7월부터 12월달 갑옷이다 그러면 최상급. 관목이 떴고 뿌리 박았고 뭐가 있더라도 사주 공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더 신자진이 있으면 실속이 좀 없을 수가 있다. 인호술이 있으면 실속까지 있고 배우자도 좋다. 근데 여기 이제 신자진이 있으면은 이제 배우자가 좀 현찮다고 볼 수 있지. 그게 지잘난 척 좀 하겠지. 그러니까 본인이나 이제 배우자는 물론 남이 보면은 여자가 조금 나선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갑오시를 탔기 때문에 여자는 최상의 고급이다. 목화운으로 가면 크게 성공한다. 거의 장관급으로 간다. 금순으로 가면은 조금 뭐 허명만 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을미시 이런 경우에 이제 을목이 떴잖아요. 근데 을목이 약하잖아요. 병화를 확 태워주기 약하고 관명을 다시 생각이 약했는데 미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토 해중에 수하고 섞여가지고 여기 미토는 기토가 중심이잖아. 정하고. 그러니까 기토지만은 이 해중에 임수하고 만나서 간목의 뿌리를 배행하니까 간목이 튀어나온다 이 소리예요. 뭐 이론이 참 특이한 이론이지. 그러니까 암만 따져봐도 그 사주가 출산을 한 사주였는데 출산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거 한번 불러보세요. 거기 출세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면은 이건 증문정의 대기의 격이니 뭐 네. 심리 기해 기해 병진
병진, 기해. 기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미의 기해는 병진인데 대운이 남녀의 기해, 그래서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이제 이 사주로는 식상이 두 개나 있잖아요. 그리고 진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식상이 있고 해하고 관계에다가 수가 많으니까 찬찬타 이렇게 봤다 이거야. 어? 근데 이 미토가 해수하고 혼인돼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축토는 내가 안 쳐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른 토하고 해수 임수하고 섞이다 보니까 이 해 중에 간목이 살아났다 이거야. 그래서 최고의 규격이 됐다. 아마 영의정이나 뭐 했겠지 정리.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내가 볼 때는 운을 또 잘 탔어요. 오늘 이민경 이 가장 좋은 간목운으로 왔잖아. 그게 출세한 거예요.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미토가 아니래도 이 사람 상당히 출세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운을 못 탔으면 그렇게 출세했겠어요. 그러니까 미토 같으면은 이 사주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을목이라도 해수에 간목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여기 인오가 있으면 더 좋고 수토도 괜찮다. 왜 그러냐면 범람할 수 있는 수를 막아주니까 수도 괜찮다. 그리고 똑똑하다. 근데 여기 간목이 살아나니까 대운을 만나면 출세한다. 대운 만나지 않으면 그냥 보통 사무관, 서기관 그런 거 하겠습니다. 그다음 병진, 정유. 이게 해월에 금이 병통이거든요. 병원은 해자축월에 금이 들어오면 가난하고 시소롭고를 금이 간목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금이. 그래서 목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인이 들어오면 좋고 오가 들어오면 좋은데 인이 합되니까 좋고 오가 들어도 좋고 그런데 신유가 있는 것은 좀 이건 자식궁에서 좀 결함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인호가 오면 좀 덜한데 신자진이 있다. 신자진이 있다. 그러면 배우자궁에 제가 셀수록 남자들은 배우자 덕을 못 본다. 제가 신자가 그리고 관이 있으면 까칠한 여자 들어온다. 진토가 있어도 저진토 별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정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다. 처복 자식복이 없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약하다. 목화운이 들어오면은 목화대운에 의식은 넉넉하다. 금수운이 들어오면 마누라 바람 피고 돈 못 벌고 그럴 수도 있다. 무술지 토가 이게 전부 수가 많을 경우는 토가 괜찮겠죠. 네. 근데 목이 하나 있어야 이 산도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거. 목이 없다 그러면 토가 많으면은 그냥 똑똑하고 뭐 재능이 있고 사람도 괜찮은데 뭐 재능으로서 돈 벌 수는 있어도 운이 들어오면은 목화로 들어오면 근데 좋으려면 간목이 하나 있어야 아주 신분이 고수가 된다. 뭐 학문을 해가지고 나중에 대학 총장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기회도 이게 수가 너무 많은 거야. 수가 해수 여기 인목이 있으면은 빨아들여서 목생활 해주니까 괜찮은데 오로지 이게 인목이 들어오고 천간에 간목이 떠야 되는데 이게 해중에 기토가 혼임한다고 해서 간목이 살아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좋으려면 미토가 있어야 되겠지. 미토가 있어서 혼임해서 간목이 살아나면 괜찮다. 그럼 그래도 목화로 가야 성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꺼리는 것이 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귀한 징조 학문이 참 별불 열어주신다. 출세 못한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이제 이런 사주가 하나 있는데 이런 사주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기토가 수로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여기 간목이 여기도 합했어. 또 간목이 기토하고 합쳤어. 합쳤으니까 합격이 됐거든요. 합격이 됐으니까 이런 사술 또 토울이잖아요. 정확하게 확정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 확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사이축 이 합격이 되면 설기시킨다든지 또 내가 도와도 화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안 좋은 것은 반대되는 거지. 여기 반대되는 거. 토에 반대되는 것은 목이 될 수가 있잖아요. 목이 되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되면 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격에 전화격에서 반대되는 목은 제일 나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합격이 된다. 근데 만약에 갑수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유시가 됐다. 유시가 됐다. 그러면 각각 토 있잖아요. 쌍압 있잖아요. 이런 거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간목이 이게 합해가지고 간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토도 없어서 둘이 역할 둘 다 못하는 거예요. 그냥 토는 그냥 토로 바뀐 거예요. 토로. 각각 토니까 토로 바뀌어 버렸어요. 바뀌었는데 약하질 않아요. 근데 사유 여기도 유금 이렇게 금국이 돼 있어요. 금국이. 그러니까 이 사주는 종격이 아니고 태어날 때는 약하지 않은데 이 사가 합치는 바람에 약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용신이냐? 신약해지니까 화가 용신이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합격 같으면 대통령급이라고. 근데 이 사주를 보니까 사주는 합격인지 애매모 근데 아주 맨손 있다 막 기업가 거의 성공했는데 정치를 옛날 했다니까 아니라 초년원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합격이 아니고 이 사주더라. 근데 운을 탔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주는 관이 합쳐서 토로받기 때문에 식신생계격이라고 해요. 식신이 재를 써서 식신생계격. 그러니까 똑같은 격국도 변화무쌍한 거죠. 월을 갖다 기준을 했지만 그 식신생계에도 운이 들어오니까 좋았고 수운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화용신이다 이렇게 찍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실수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운이 들어올 때 화용이 들어올 때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근데 수운이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화음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주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보니까 갑주시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합격인데 왜 정치를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사주의 격국으로 말고. 그래서 격국에는 태양을 기준할 때 이게 12운성도 배웠고 또 12운성에서 또 계절마다 제철이 있잖아요. 제철. 그러니까 내가 몇 월달에 태어났느냐에서 거의 격국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팔격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업부법, 병약법, 뭐 조호법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가장 주의할 것이 종격이 아까 전환기에 더러더러 나오는데 그것도 제철인가 아닌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오늘은 그 격국용신의 2편을 요 정도로 합니다.